앞서 요 프린트를 가지고 우리는 등각투상을 보고서 이 2D로 한쪽 단면, 반단면으로 해가지고 치수기입까지는 해놨고요. 치수기입까지는 해놨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규격 파일을 KS 기계제도 규격 파일을 국가기술 자격 CAD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 요거를 열어서 또 볼게요. 아이 거칠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얘를 열어보느냐. 40항을 보면은 V벨트 풀리에 대한 규격이 있어요. 풀리 경우는 40항에 가면은 거칠기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40항 V벨트 풀리 요 항으로 찾아오시면 KS 기계제도 규격 V벨트 풀리 40항 요거 찾아오시면 자 이쪽에 보는 것처럼 요 벨트가 걸쳐지는 빗면 경사면 여기는 거칠기 Y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요쪽도 거칠기 Y가 적용이 됐고요. 좀 화질은 흐리지만 확인되시나요? 동윤씨 잘 보여요? 좀 화질은 안 좋죠? 자 그리고 요 림 측면 쪽에도 요렇게 거칠기 X가 표시되어 있네요. 요 정재씨 아까 확인해 봤죠? 그리고 림의 둘레 바깥 둘레 여기 거칠기 X가 적용이 되어 있죠? 원지씨 요 바닥면은 거칠기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면 예, 본인 파일 보시면 흐리기는 하겠지만 X로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세 군데는 거칠기 X인데 벨트가 닿는 직접 마찰이 일어나는 자리는 거칠기 Y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끼어진다고 그랬어요? V자로 단면을 가지는 이런 고무 벨트, 합성 고무 벨트죠. 합성 고무로 된 벨트가 여기에 이렇게 낑겨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경사면 여기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지면서 낑겨지는 거예요. 홈에. 그러고서 만일에 이 V벨트 풀리에 요 알파 각이 36도라고 그러면 실제 여기 낑겨지는 벨트의 각은 45도 정도로 40도 정도로 더 커요. 요것도 필기책에 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40도이고 이 낑겨져야 되는 각도는 36도라고 가정합시다. 잘 끼워지겠어요? 합성 고무기 때문에 좀 눌려지면서 이렇게 끼워지는 거예요. 눌려지면서 끼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눌려지는 면이 여기에 압착이 돼서 이렇게 면압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풀리라는 이것이 이렇게 회전할 때 여기에 감겨 있는 벨트가 마찰로 회전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닿을 일이 없어요. 여기면은 닿을 일이 없어요. 좀 전에 제가 그 벨트가 닿는 거를 표시할 때 요 정도를 일부러 띄어서 그렸어요. 요 사이 틈이 보이게 제가 일부러 그렸단 말이죠. 요 바닥면은 엄밀히 말해서는 잘 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들은 X라는 거죠.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한 것들은 다 거칠기 X예요.
세로 방향? 파란 색깔 세로 방향이요. 네. 그거는 절삭하고 반하는 거 아니에요? 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풀리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먼저 주조로 만든다고 그랬죠. 요렇게 요 형상에서 아이고 너무 키웠나? 너무 키웠다. 아. 자, 요렇게 이 자체가 다 주조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다 구멍을 뚫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도 이 면들도 나중에 또 주조로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면을 깎아주는 거예요.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절삭 가공하는 면이에요. 오케이? 음. 더블링인가요? 요거는 아예 힌트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거칠기보가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X로 설명이 돼 있어요. KS 나라에서 정한 규격으로 요거는 아예 거칠기 X를 적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도? 바깥 둘레에도, 그리고 여기 바닥에도 거칠기 X를 해라.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덧칠하는 요 자리들 여기도 해당하겠죠. 여기도 해당하겠고요. 요런 자리들은 다 거칠기 X로 가공을 해라. 이렇게 표시가 다 X로 약속이 돼 있어요. 다 따로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X를? 여기 양쪽에 있잖아요. 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칭이니까 생략이 된 거죠. 생략하고. 그러나 우리가 도면 작업할 때는 이쪽에 풀리의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도 표시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한쪽 절반에만 설명할 때 이렇게 표시해 줬는데 우리가 실제 도면에서 할 때는 반대편에도 표시해 줘야 돼요. 요쪽에 거칠기를 이거 X를 갖다면 요쪽에도 거칠기 X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줘야 돼요. 단 자, 요렇게가 동일선상이기 때문에 바깥 둘레에 대한 치수는 한 번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건 한 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측면은 어때요? 이쪽에서 이 면에서 나오는 게 하나죠. 보조선이. 여기 하나 잡았죠. 요쪽 측면에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따로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거칠기는 이 KS 기계제도 규격 PDF 파일 40항에 보면 거칠기를 여기는 X, 여기는 X, 여기는 X, 그리고 경사져 있는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하는 요 양쪽은 거칠기 Y를 적용하시오. 요게 규격으로 정의를 해놨다는 거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풀리의 요 모양에서는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이 요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칠기 Y 적용되는 이 경사면에는 벨트라는 게 물린다. 요런 거를 보충 설명으로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상세도에다가 거칠기를 표시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상세도에는 바깥 둘레에 대해서 치수 표시하는 게 없죠. 상세도에는 오히려 이 호칭지름을 나타내는 선에서부터 자, 요 바깥 둘레에 대해서 K에 대한 규격값을 2.7로 표시하는 건 있지만 바깥 둘레에 대한 치수 표시한 건 없죠. 그런 면에서 자, 여기에 정면도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20파이 참고 치수로 우리가 묶었었죠? 참고 치수로 묶은 요거에는 거칠기 부호를 마음 놓고 이렇게 X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안 하는 이유는 이해되셨죠? 바깥 둘레를 의미하는 120파이가 요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처럼
여기 그림처럼 할 때 이거 K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깥 둘레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칠기 X를 가져올 텐데 앞 시간에 그 샤프트 베이스에서 연습했던 거칠기 묶음들, 이 치수 거칠기 요거 잡았던 거, 요거 묶음들을 쭉 카피해서 여기쯤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풀리 도면에다가 치수 거칠기 묶음을 카피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거칠기 X 12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X 얘를 카피해서 기준점은 여기 끝점으로 잡고 자, 그 다음에 갖다 놓을 때는 120파이 치수 보조선, 여기다가 옷에 뭐를 많이 썼죠? 제가 근처점 NEA 근처점을 써서 이 치수 보조선에다가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일부러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상세도에 하면 왜 그런다고 했어요? K값 쪽에다가 K를 의미하는 이 2.7 쪽에다 넣으면 안 되니까, 이거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K값 요거에다 넣으면은 바깥 둘레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더 정확한 거는 120파이로 이야기하는 이 바깥 둘레 여기에다가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예, 필기도 중요하지만 설명할 때 우선 잘 이해를 하세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바깥 둘레에다가 거칠기를 X 표시하는 게 맞다는 거. 요게 맞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칠기 이제 또 볼게요. 그 다음 거칠기는 림의 측면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풀리에서 여기를 림의 측면이라는 게 뭐예요? 테두리를 가지는 그 고리 형상처럼 이렇게 된 애들을 우리는 림이라고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형상을. 바퀴처럼 생긴 것들을 림이라고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측면, 제가 비금치라고 있는 측면이 여기에요. 여기 지시선으로 나온 여기에도 보면은 거칠기 X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칠기 X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림 측면에 대해서 표시한다고 했을 때 여기 F 값이 기입된 10쪽에다가 넣어도 될까 생각해 보는데, 여기보다는 형상으로 보면 규격집에서는 이 F라고 표시된 림의 측면에서부터 세로 중심선을 향해서 거칠기 X를 이렇게 넣어 놓긴 했는데, 도면에 보면은 아예 이 림의 측면까지를 치수로 20 뽑아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다가 거칠기 X를 3시 방향의 것과 9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를 이쪽에다가 넣어주는 게 더 좋겠다는 거죠. F로 표시된 거 이거는 보기예요. 보기. 자, 이 F 자리는 세로 중심선에 대해서 이 F 값 한쪽의 절반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면에서 그려놓은 거에는 이쪽에 림의 측면에서부터 림의 측면까지가 20이라는 치수를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다가 거칠기 X를 표시하는 게 더 맞겠다는 이야기예요. 구분해서 이야기한 게 이해되셨나요? 규격처럼 F쪽 여기에다가 거칠기 X를 해도 되나? 폭 치수를 나타내는 이 양쪽 측면, 이게 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거칠기 X를 가져가는데 3시 방향에 있는 거하고 9시 방향에 있는 거를 한꺼번에 카피할게요.
카피해서 끝점을 잡고 가져갈 때 여기에다가 근처점 한번 찍어 놓고, 자 그러면 이쪽에 9시 방향의 거는 또 무브로 갈게요. 이거는 무브로 띄어서 이 짝에다가 근처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쌤 이거 이렇게 되니까 뭐가 교차하는 게 생기네요. 뭐가 교차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지시선, 상세도를 의미하는 지시선하고 거칠기 부의 긴 선분이 교차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괜히 지시선 전체를 무브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큐리더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문자만 옮기면 지시선도 따라서 정렬이 돼요. 해볼게요. 무브 명령에서 상세도를 지시하기 위해서 개별 주소로 X 이거 표시한 문자를 선택해요. 기준점은 대충 잡고요. 문자만 이렇게 살짝 옮기는 거예요. 문자만 선택했어요. 이렇게 살짝 옮겼어요. 지시선 딸려 오나요? 지시선도 딸려서 움직이죠? 큐리더로 이렇게 문자와 지시선을 넣어 놓은 것은 문자를 움직이면 지시선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교차하는 문제는 해결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쪽에 X, 이쪽에 X, 양쪽에 림 측면, 풀리 입장에서 림 측면 이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표시했어요. 규격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만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를 표시해놨지만 이 여기를 파단선으로 잘랐단 말이에요. 이쪽에 풀리 영상이 더 있는데 그게 생략된 거예요. 파단선이라는 게 뭐예요? 일부분을 잘라서 표시할 때 쓰는 게 파단선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쪽에도 X, 요쪽에도 X 기입한 거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규격집에서는 이쪽 편만 이야기를 했지만 풀리 형상이 원래는 이쪽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풀리는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규격에 약속을 해놨어요. 규격에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아예 했어요. 지시를 했으면 일단 이렇게 얘를 그대로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된다. 다른 애는 달라요. 다른 애들은 그런데 풀리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적용하라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으니까 요 규칙대로 우리는 적용하면 돼요. 더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X로 적용을 했고, 좌측 우측 다 거칠기 X를 적용을 했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거칠기 X를 또 적용할 텐데, 여기 S, X 거칠기 적용할 자리는 요거는 K0 값을 적용한 거에다가 아래쪽에 치수 보조선에 이렇게 거칠기 X 가도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상세도로 가도 될까요? 이건 상세도로 가는 건 좀 그래요. 상세도로 가는 거는 규격집에서는 이 상세도 여기쯤에 이렇게 표시돼 있어서 편한데, 지금 저는 주로 어디다 표시했어요? 주투상도에다가 거칠기를 표시해 오고 있단 말이죠. 주투상도에다가 거칠기를 표시하고 있단 말이죠. 요럴 경우에는 이 주투상도에다가 가뜩이나 여기에다가 거칠기 X 잡고 여기에다가 거칠기 X 잡고 해왔으니까, 주투상도에다 거칠기를 표시했으면 주투상도에다 딴 애들도 몰아주는 게 맞아요. 왔다 갔다 정신없이 도면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 곳에다가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끝점 잡아 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리자고 하고 싶어요. 가는 실선으로 선을 하나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거칠기 X를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요거나 여기에
이렇게 규격집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나 같은 자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도면층을 가는 실선으로 해놓고 여기에 라인을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요 라인을 넉넉하니 좀 빼놨고요. 여기에다가 거칠기 x가 바깥둘레 쪽에 바깥둘레 120파이 치수 여기다 거칠기 x 적용한 거 있으니까 12시 방향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거칠기 x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카피해서 요 거칠기 x를 여기에다가 근처점 찍어서 갖다 놨습니다. 자, 근처점이라는 오수냅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죠? 근처점을 위주로 쓰고 있어요. 어디에 끝점이 아니에요. 근처점으로 주로 찍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x가 적용될 자리 림의 측면, 바깥 둘레, 홈의 바닥면 요렇게 세 군데의 거칠기 x 규격집대로 똑같이 표시를 했죠. 그죠? 똑같이 표시했어요. 이번에는 거칠기 y를 표시해 보도록 할 텐데, 거칠기 y를 표시하려면 요 상세도에다가 제가 거칠기를 안 넣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에다가 거칠기를 넣고 그러면 아유, 치수가 이렇게 교차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기 쉽게 이쪽에다 넣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 이럴 때는 가는 실선을 쌤 그러면은 여기다 또 땡겨서 표시해요. 가는 실선을 또 표시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 이 치수를 이렇게 각도 치수를 뽑는다고 그랬을 때 요게 치수선이죠. 요게 치수선이고 여기가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 보조선. 자, 이 치수 보조선이 지시하는 게 뭐예요? 알고 보면 이 면에서부터 이렇게 연장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치수 보조선에다 거칠기 부호를 주로 넣기는 했는데 거칠기에서는 사실 면에다가 바로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에다가 즉 외형선 요것이 면을 나타내는 거죠. 이 면을 나타내는 거에다가 거칠기 부호를 바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할 때 거칠기 Y 중에서 12시 방향 거를 먼저 오른쪽에다가 카피해서 갖다 놓을게요. 경사면 중에 오른쪽 방향으로 있는 외형선 있죠? 여기에다가 근처점으로 찍어 놓을 거예요. 근처점. 쌤, 이거 기울어진 게 맞지가 않는데요? 로테이트에 참조 옵션을 처음으로 써볼게요. 자, 로테이트에 참조 옵션을 써보는데 잘 보세요.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 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정렬이 바로 되죠. 참조 옵션을 쓰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화면을 좀 확대합시다. 이렇게 확대합시다. 자, 로테이트 하는데 객체는 거칠기 부호를 선택하고요. 기준점은 갖다 놓은 요 자리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로테이트를 할 때는 기준점 잡고 그 다음에 각도값을 넣었죠. 각도값을 넣는 게 아니에요. 각도값을 넣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직각으로 이렇게 이 선분이 정렬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선분의 끝점을 잡아버리면 요래 색깔을 좀 달리해서 요 지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이렇게 인식해서 이 각도 값을 인식하는 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분 자체에다가 이 기준점을 요거 잡았으니까 요 끝점만 잡으면 요거에 대해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잡게 돼요. 요거는 기준점이고 요거는 리퍼런스 참조점으로 선택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요 직각 방향을 얘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같이 한번 해볼게요. RO 엔터. 자, 그러면 이 객체를 거칠기, 치수 거칠기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기준점을 여기를 잡아요. 여기를 갖다 놓은 지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커서로 요 지점을 클릭하려는 순간 얘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죠.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마치 90도처럼 얘가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요게 참조 옵션을 쓰는 셈이에요. 요게 참조 옵션을 쓰는 셈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중심선이 좀 길어서 문제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만 거칠기 부호를 더 옮겨줄게요. 너무 끝으로 가지만 말고 한 요정도. 각도 치수에다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여기다가 억지로 넣으려니까 고생이네요. 자, 요정도 하는 것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칠기 Y 중에서 6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요거를 가져다가 써볼게요. 카피해서 요 끝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면 요번에는 여기쯤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근처점 해가지고 여기에다 갖다 놓을게요. 근처점 NEA. 자, 얘도 로테이트 같은 요령으로 가는데요. 얘도 같은 요령으로 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요 점을 갖다가 참조하는 점으로 잡아 볼게요. 여기 점을 참조하는 점으로 잡아 볼게요. 각도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자, 요거를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오케이. 아유, 겹치는 게 너무 많다. 교차하는 게 너무 많다. 어쨌든 요렇게 만들어지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에 더 저는 너무 겹친다. 한 요 정도로 놔둘게요. 요 정도로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런 면에서 사실 여기에 각도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거칠기 방금 한 것처럼 요렇게 놓고 하는 게 더 편했겠죠? 요번에는 일부러 외형선에다가 이렇게 거칠기 표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연습해 보느라 좀 무리수를 뒀어요. 저도 무리수를 뒀어요. 이렇게 각도 치수 보조선에다가 이렇게 거칠기 넣는 게 더 편한 방법인데 외형선에다가 바로 이렇게 거칠기 넣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거기다가 주투상도에 지금 거칠기를 주로 표시를 했으니까 요렇게 하기는 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넣는 게 더 편하긴 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요렇게 거칠기를 한번 억지로 해놨고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감독관들 입장에서는 교차가 많으니까 이거 틀렸다고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교차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는 연습이니까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풀리에 거칠기 적용할 때는 뭐만 보면 된다? KS 기계제도 규격 PDF 파일 40항에 있는 거칠기에 대한 예시를 보고서 따라하면 된다. 자, 요거 나중에 또 까먹을 테니까 실기과제 도면으로 연습하면서 또 이거 연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풀리는 여러 번 그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풀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잡은 거는 이렇게 잡은 면하고 이렇게 잡은 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면들은 거칠기 표시가 다 끝났죠. 그죠? 거칠기 표시 안 한 면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면은 아직 거칠기 표시 안 했는데 여기 면은 무슨 거칠기가 적용이 되는 게 좋을까요? W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주세요. 가공 안함 요거잖아요. 요거. 자, 이건 주조로 생기는 면이라고 그랬죠. 등각 투상으로 보여지는 요거에서 이렇게 초록 색깔로 도돌도돌한 면을 표시해 놓은 거는 주조부 면이라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얘도 주조부 면이 이렇게까지를 주조부 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는 주조부 면 역시 이거네요. 그죠? 요쪽은 거칠기 표시 할 수가 없어요. 요쪽도 거칠기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덧칠해서 표시하는 자리들은 거칠기를 생략한다. 제거 가공 안 한다는 부분 주조부 면. 자 그러면 이 밑으로 갑니다. 이왕 이 보스의 양쪽 측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덧칠하는 이거는 이미 림의 측면을 표시하느라고 거칠기 썼죠. 거칠기 림의 측면에다 뭘 적용했나요? X 적용했어요. 요거 공통대입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20이라는 이 치수에다가 거칠기 X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설명이 돼버린 셈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면에는 역시 거칠기 표시할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풀리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부품이 존재하진 않아요. 이렇게 축을 끼워서 써요. 근데 이 과제도면은 좀 연습용이라 좀 문제가 있는데 축이 꽂혀 있을 때 축하고 같이 키라는 것을 꽂아 가지고 축이 그냥 이 안에서 축이 돌면은 헛돌지 않게 키 홈을 내 가지고 키라는 거를 이렇게 꽂아서 축이 돌 때 같이 풀리가 돌도록 쐐기 역할을 하는 이런 키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W, X, Y에 대해서 거칠기 구분하는 요령을 설명할 때 부품 간의 조립 관계에서 X 경우가 뭐랬어요? 끼워 맞춤이 있고 운동이 없는 자리에 쓴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키라는 거하고 축하고 풀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죠.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축과 여기에 꽂히는 축과 풀리 입장만 생각해 봐요. 축이 돌면 풀리도 같이 도는 거죠. 물론 키가 이렇게 꽂히는 거지만 풀리의 구멍과 축의 원통 면하고 조립 관계만 보면은 운동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축은 가만히 있고 풀리만 돌면은 이 둘 관계에 운동이 있는 거죠. 근데 축이 돌면 풀리도 같이 돌죠. 이 둘 사이의 관계만 보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만 봤을 때는 축이 돌면 풀리도 같이 돈다.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그죠? 축이 가만히 있고 풀리만 돈다면은 이 둘 사이에 운동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축도 같은 방향으로 돌고
풀리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왜? 키라는 것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 쐐기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라면은 이거는 운동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이 꽂혀질 구멍 15파이에 대해서는 거칠기를 뭐를 적용한다고요? X예요. X. 오케이. 자, 6시 방향에 있는 거칠기 부호를 가져다가 X, 거칠기 부호 X를 가져다가 표시할게요. 자, 요거는 그 사실 쉬운 내용이고, 여러분이 나중에는 실제 도면을 보고서 이런 거 적용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부지런히 설명을 막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멍에 대해서 거칠기 부호 적용을 했고요. 그동안 우리가 거칠기 적용한 면들을 체크해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거칠기 부호 적용했죠. 생략을 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는 이 면들에 대해서도 이미 거칠기를 적용한 셈이에요. 주저부면 제거 가공 안함, 요것은 생략은 했지만 거칠기를 적용한 것으로 이미 본 거예요. 그러면은 거칠기 정리는 끝났네요. 풀리해두면서 거칠기 적용한 건 끝났죠.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거칠기 부호, 대표 거칠기 부호를 도면의 우측 상단에 이렇게 대표 거칠기 부호 연습해 본 거 있죠? 요 거칠기 부호, 대표 거칠기 부호 요거 해놓은 거를 카피해서 가져갑시다. 품번은 놔두고 요것만 가져갈게요. 자, 실제 W는 이 도면에서 안 썼죠? 그죠? W는 안 썼어요? 대표 거칠기 부호로 W가 이거 남아있으면은 틀린 도면이 돼요. 우리가 W 거칠기 표시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여기에 거칠기 W가 표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거 당장 그냥 막 지우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라인을 하나 그을게요. 라인을 요렇게 그어놔요. W 밑에 끝점에다가 시작해서 라인을 이렇게 그어놔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편법이기도 한데,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고 W 거칠기를 지워버려요. 그러면은 무브를 하는 겁니다. 무브를 할 때 X와 Y를 객체로 선택하고 기준점은 요거 잡아서 여기 라인 그어놓은 거의 끝점에다 클릭해 놓으면 자리가 딱 이동이 돼요. 무브 갑니다. M 엔터.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하면 한꺼번에 되죠. 윈도우로. 자, 그래 놓고 끝점을 잡아서 X의 밑에 끝점을 잡는 게 좋죠. X의 밑에 끝점을 잡는 게 좋죠. 요거 잡아 가지고 미리 그어놨던 선분 요 끝점에다가 클릭해 놓으면 돼요. 이제 알겠죠? 어떻게 정리하는지. 괄호 표시한 요거만 더블 클릭해서 콤마 하나 포함해 가지고 괄호 닫고 전까지만 블록으로 잡아서 델리트 키 누르면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마무리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실제 도면에 사용한 거를 꼭 남기는 거예요. 여기서 W 안 썼기 때문에 W는 없애야 맞아요. W 남아있으면 오히려 틀려요. 아시겠죠? W 남아있으면 안 되고, 실제 도면에 사용한 것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자, 다시 한번 질문. 괄호 바깥에 있는 거는 지금 경우는 괄호 바깥에 있는 거는 도면에 사용한 것이다, 생략한 것이다. 괄호 바깥에 있는 거.
원재 씨? 생략이죠? 예, 그래요. 아이, 알면서 좀 크게 이야기해 주지. 아, 참. 생략한 것을 괄호 바깥으로 빼놓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또 연습을 해볼 건데 앞전 시간에 그 샤프트 베이스 할 때 이거 동영상으로 이야기도 했지만 요거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자, 그래서 커버도 여러분이 먼저 좀 거칠기를 어떻게 적용할지 먼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요. 앞서 거칠기 구분 요령 써드린 거 요거 기억을 연상하면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된다? W일 때 뭐다? X일 때 뭐다? Y일 때 뭐다? 요거 다 필기했죠? 요거를 참고하면서 커버에다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연구를 해보시고 제가 풀어드릴게요.